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공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공시법 제24조에 따라서 19일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25일에 내놨죠.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은요, 이 땅과 주택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일단 먼저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요, 전년 대비해서 평균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표준주택 여기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채널 추가를 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그 고민 철저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부동산 방송 시청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P올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구정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이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길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전망이 좀 약간 어둡다라고 할 때 또 이제 어둡다라고 할 때 좋은 가격에 싼 물건을 찾아서 많이들 좀 나가신다고 합니다. 항상 부동산 집통 이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 말씀처럼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오늘 바로 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부동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경기도로 한번 가보죠. 경기도 화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성 이야기는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오늘은 화성에서도 서신면 광평리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꼽아주시죠. 네, 이제 처음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이 이제 화성시 서산면에 위치해 있는 이 광평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서산면 쪽 주변 지역은 뭐 송산 그린시티 또 이제 서해선이라고 하죠. 이 송산역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은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현재는 뭐 답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짓게 되면 약 한 2개 정도의 건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토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위치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은 평택시 시흥 고속도로죠.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031평방미터로 약 한 312평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일 경우에 이 용도가 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 지목이 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하게 좀 땅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제가 이제 이런 토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지으세요라고 해서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상당히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건물을 짓고 위에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1층에는 뭐 상가를 집어넣어서 뭐 상가주택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위쪽에 바로 송산 그린시티가 위치해 있고 서해선인 이 송산역이 2024년도 한 6월달 정도면 이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1월 1일 날 여기를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한 1년 정도 묶어놨습니다. 이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일단 미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만큼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7억입니다. 312평을 한 7억으로 좀 나누게 되면 한 2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좀 살아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지금 현장 사진인데요. 이 312평 다뷰로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이 허허벌판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건물이 보다시피 옆에는 이제 마트가 위치해 있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요. 요 땅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어도 모양이 좀 잘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으로 해서는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인접해져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로 위쪽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위치했습니다. 이 화성 쪽에 이제 광평 이쪽 주변 지역, 서산면 쪽 주변 지역은 송산 그린시티의 어떤 개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해선 라인 또 경강선 라인 또 인천발 KTX 라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산역이 상당히 좀 크게 역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항선과도 복선절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해선 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기발점을 보게 되면 동탄 그 다음에 이 화성 쪽 화성에서도 서산면 광평리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이 많은 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300평이 조금 넘어가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를 볼 때는 사실 사진을 통해서 터만 슬쩍 보더라도 대강 견적이 나오죠. 지금도 사진 보셨겠지만 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건물도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 주변의 환경이 입지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또 얼마큼 개발이 될지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들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경기가 좀 약간 모양이 좀 안 보일 때는 토지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잠가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를 어떤 토지를 투자를 하느냐,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토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 이 송산 그린시티, 광평리 쪽 주변 지역, 이 송산 그린시티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런 토지들은 워낙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누려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당가가 약 한 2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만하다. 그리고 현재 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목이 대지로 좀 변경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잠깐 보면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죠. 이 송산 마도 IC에 인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 화성도라든가 이 전곡 항로, 이 마도로를 거쳐서 이 토지에 인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위쪽에 위치해 있는 송산 그린시티와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잘 접혀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주변 지역 자체가 논밭으로 이제 허벌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현재 좀 이렇게 쭉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가주택으로 이제 변모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상가주택으로 변모를 한다는 건 거주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건 주변의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만 월세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지 주변에 산업단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라든가 월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입니다. 과연 이게 답으로 추후에 이제 대지로 이제 변경이 돼서 지었을 때 이거를 어떤 건물 형태로 지을 것이냐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산업단지들로 동그랗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형식으로 건물을 좀 지으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아마 가설계로 한번 좀 띄워봤는데 이게 좀 약간 토지가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건물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놓게 되면 건물 2개가 나오는 모양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가주택 형태로 저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뭐 전곡 해양산업단지라든가 전곡 일반산업단지 또 장애산업단지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도 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잠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 이 개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측지구 또 동측지구 또 남측 이렇게 좀 나눠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동측이라든가 서측 같은 경우는 26년도 이후에 현재 지금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하나의 좀 테마가 좀 들어오긴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가 들어오긴 하는데 디즈니랜드의 약 한 2배에서 약간 3배 정도의 크기로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광 문화 복합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이마트 신세계가 이제 시행 업체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남측 지구에 산업단지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과 문화가 공동으로 되는 그 문화 산업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해선 이 송산역이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인천발 KTX라든가 또 장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강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송산역과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의 수혜 지역이 바로 이 본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서해선 송산역입니다. 이 송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올해 23년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딜레이가 돼서 24년도 6월 달쯤에 이제 그 완전 개통 이렇게 좀 목표를 좀 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분 개통을 하게 되면 서해선 같은 경우는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개통하는 걸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해선 송산역의 어떤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송산역 이 라인 자체가
인천발 KTX 또 경강선 또 이 장항선과도 연결되는 여러 가지가 부분이 복합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통의 새로운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주변 지역의 또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2035년이죠. 화성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본 계획 수립보다는 좀 더 빨리 이 송산 그린시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산의 어떤 도심 지역과 이 남양 쪽의 어떤 도심 지역을 연결시켜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발이 좀 진행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또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약간의 좀 예정이 있긴 하지만 화성시의 이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뭐 이거 개발을 현재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개발이 추진 중이다라는 것보다는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지만 또 이 경기 남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김포공항을 또 이용하자면 몇 시간이 걸려서 또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뭐 김포공항 쪽 주변 지역에 그 국내선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이 국내선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화성시 쪽에 그 국제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경기 남부권, 그 서남권 쪽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접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요, 이 송산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송산역도 새롭게 근처에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나 주변에 송산 그린시티 알고 계시죠? 수도권 서남부에는 뭐 최대 신도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개발에 또 수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격이 예상 매매가 약 7억입니다. 약 한 312평에 7억 정도면 뭐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한 220만 원, 좀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하고 또 이제 현재 지목은 답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대주로 이제 변경된다든가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대출이 약 한 2억 5천 이렇게 예상한다고 이제 표에는 나와 있지만 웬만하면 현재 지금 금리 상승이 좀 상당히 좀 심한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내년쯤에 금리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굳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이 내가 좀 있는데 이것을 대출을 안 끼고도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신다고 한다면 한 번은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또 대출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는데 이 불안정성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이 토지를 투자할 때는 안정성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라든가 실거주하는 그런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나온다든가 또 전세가 나오다든가 어떤 안정성이 있는데 토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지 빡빡한 자금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1, 2년 안에 뭐 어떤 것을 뭐 매매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한 5년 정도 또 6년 정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잡아서 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의 토지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이죠.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의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원효로 사가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경기 불황성의 다세대 주택을 말씀 좀 드리는 건 이 물건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면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면 뭐 그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노후와 뭐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대지 면적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걸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묶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의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약간 36군데에서 8군데, 38군데에서 우리 지역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26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용산에서 또 원효로 쪽 주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본물건지 주변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좀 지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추후에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청산 대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이전에 건물에 대한 어떤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물건을 사도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이 모아타운을 제가 한 2달 정도 원효로 사가 쪽에 있는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계약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조금 뭐 물건을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 장벽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아예 그냥 재개발 지역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모아타운의 뭐랄까요, 조합원이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어떤 그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뭔가 하나를 좀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 물건의 좀 개요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 물건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인 이 용산역으로 도보가 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5호선 라인하고도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철역과는 인접거리에 위치했다. 인접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도보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5분을 좀 넘어 쓴다. 이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이 도보를 약간 5분 이상 걸으시기 때문에 도보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15.42 평방미터인데 이 모아타운 안에 이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쨌든 간에 건물에 대한 가치는 뭐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자 뭐 10년 된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가치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 토지가 이제 과연 0점 몇 평이라도 더 가져가느냐 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본 물건은 대지 지분이 약 한 6평이 조금 넘는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원효로 쪽, 요 사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물건을 좀 보시게 되면 토지에 대한 평당가가 거의 뭐 1억 3천에서 한 1억 2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나온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상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안에 이제 구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에어컨이나 이런 거 옵션 같은 경우는 잘 넣을 예정이고요. 근데 준공을 보시게 되면 23년도 4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이후에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물건을 뭐 구입하거나 하게 되면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 물건은 그 이전에 건물을 좀 짓고 23년도 4월 달에 완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아타운의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게 다른 어떤 지정된 재개발 지역의 어떤 그 기간보다 상당히 좀 단축된다는 것이 이 모아타운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건물은 이렇게 좀 조감도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6평이지만 원룸 형태입니다. 이게 좀 큰 원룸 형태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 톤으로 좀 넓게 좀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안에 이제 옵션 자체를 뭐 넉넉하게 놓을 예정입니다. 뭐 안에 뭐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어떤 전세라든가 월세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한 모습에 그 크게 나와 있는 원룸 구조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뭐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4월에 신축으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이 모습 기대가 되죠. 특히나 여기는 또 대지 지분을 충분하게 확보해 놨다는 특징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사님,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원효로 사가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용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를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요. 용산은 그것만큼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개발과 호재거리들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효로 사가 이 본 물건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어떤 호재가 가장 가까이 있느냐, 한번 그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바로 밑에 용산 정비창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하게 되면 당군들의 최대 사업이라고 한번 크게 신문에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초가 됐다라고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근 10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설계라든가 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부터 이제 삽을 뜨게 되면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에 충분한 결의체 역할을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먼저 오를 것이냐 이런 것 좀 봐야 되는 거죠. 주변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세팅됐다면 거기서부터 가격이 먼저 오르겠죠.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모아타운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이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그런데 이 모아타운의 조합원들이 또 잘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 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아타운이라는 용어가 이게 기존에 있던 재개발 사업과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들이 뭐랄까요, 좀 안에 뭐 추진위도 구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빨리 갈 수가 있고, 빨리 간다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좀 이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럼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혜택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삼각지역, 이 남영역, 또 신용산역이 바로 이게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도 한번 보시게 되면 생활 인프라도 뭐 넉넉하죠. 왜 용산 하냐, 강남 하지 않고 앞으로는 용산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용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용산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이제 뭐랄까요,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남영 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평지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용산 쪽을 개발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군부대들이 이제 먼저 그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군부대들이 이제 점차 없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용산에 대한 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는 용산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용산에 있는 뭐랄까요, 그 3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불경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지리적 입지가 상당히 좀 강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왜 이렇게 그 용산 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게 인프라가 상당히 좀 강하지만 또 핵심 업무지구들이 여기 안에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안쪽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마포라든가 여의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직접적인 어떤 그때 다이렉트로 직주근접이 되는 지역들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안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들여놓고 싶어도 이 뭐랄까요, 그 제한 구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현재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용산 정비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24년도 정도의 이제 그 도로 이제 이런 부분 또 안에 이제 기부 체납 비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뭐 기부 체납 비율도 상당히 좀 셉니다. 약 한 40%가 좀 넘게 기부 체납이 된다는 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뭐 공원이라든가 산책로길이라든가 또 이제 뭐 안에 뭐 육아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여기 안에 많은 업무지구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또 이제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전세를 내고 또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에 충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개발 진행입니다. 여기에 뭐랄까요,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옮겨서 또 개발 고도 제한이 묶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단점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장점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든가 또 주변 지역의 그 용적률에 대한 비율을 좀 상한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이 공존을 하지만 좀 더 토지라든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나쁜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TX B 사업입니다. 이 송도에서 이제 별내 또 송도에서 마석을 거쳐서 이제 이 GTX B 사업이 있는데 A 노선, C 노선, B 노선 이거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딱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틀리더라도 현재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개통시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GTX B 노선 자체가 용산역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까지는 이제 개통이 됐죠. 이제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요게 지금 현재 사업이 현재 좀 추진 중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교통 이런 것들이 용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 일대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 삼각지역과 공동역, 그 다음에 효창공원역 쪽 주변 지역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효로 사가 일대의 모아타운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아타운의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 이 모아주택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에 들어가는데 기간이 2년에서 약간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비 계획 수립한다는 거, 또 이제 추진위를 만든다는 거, 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든다는 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서울시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조합원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합원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그 지방에서 보시기에 서울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5억 9,800입니다. 이 대지 평수는 약 한 6평이 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6평이 넘는데 이게 5억 9천이면 좀 센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상당히 좀 센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1억 미만으로 떨어진 가격에 물건을 좀 소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세가입니다. 아니 그 5억, 6억짜리 물건에 1억 5천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쪽 이 본물건지가 있는 원효로 사가 쪽 주변 지역의 다세대 빌라들의 전세가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주택들이 워낙 많고 협소한 골목들로 많이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이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전세가가 약 한 1억 5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4억 4,800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 또 가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입니다. 상가주택 바로 만나보시죠.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김포시 마산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명절날에 이제 재방송이 나가면서 명절날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과 미팅을 했던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한 번 더 반문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김포 골드라인이죠. 이 마산역에서 도보 약 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은 329.8평방미터입니다.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00평이 좀 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면적은 약 한 589.52평방미터로 안에 큰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객들이 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조그만 어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뭐 한 16인승, 18인승 되는 큰 어떤 그 엘리베이터를 놓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경을 하는데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1층에는 카페가 위치했습니다. 또 2층하고 4층이 3룸과 2룸, 또 1.5룸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아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방 구조 자체가 원룸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분리가 될 수 있는 1.5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2룸과 3룸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약 한 2019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횟수를 보게 되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23억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건물이 상당히 좀 예쁘죠. 또 이제 앞쪽에는 바로 이게 공원, 바로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 이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잔디밭에 이렇게 좀 삥 차여져 있고 또 그걸 좀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마산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참 도드라지게 잘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대수도 상당히 좀 넉넉한 편입니다.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 나와서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또 뒤쪽으로 해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여유롭게 넉넉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지상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1층에 좀 카페가 운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층이 그 3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 와서 관리를 하시고 거주하시고 이렇게 좀 되어져 있으면 더 괜찮지 않나 싶고요. 이 3층 같은 경우는 그 4층에 있는 게 이제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2층에도 3층이 또 하나가 더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거주하시든 또 3층 복층을 원하시면 뭐 4층에 복층을 해서 실거주하시고 건물 관리하시면 상당히 좀 유리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월세와 보증금입니다. 이게 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을 좀 보게 되면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적고요. 또 월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어떤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가주택 하게 되면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카페도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시면 3룸, 2룸, 1.5룸까지 다채로움이 좀 느껴지는 그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가주택 살펴드리고 있고요. 주변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주변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포 골드라인 이 마선역에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김포 골드라인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이 김포공항역에서 양천역까지 이어지는데 이 추후에 이제 그 9호선 라인의 연장, 또 5호선 라인의 연장, 또 이제 뭐랄까요? 인천에서 올라오는 인천 1호선, 2호선에 대한 연장 사업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양천, 뭐 구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천과 구례는 김포의 어떤 그 호재를 좀 다 안고 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천역과 구례역, 이 마선역에 인접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 물건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례하고 양천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구례, 양천 사이에 일반 상업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장인 수요층들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변의 녹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생활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이 대형마트라든가 주변에도 공원들이 상당히 좀 즐비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본물건지 앞쪽에 바로 공원입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탁 트인 어떤 개방감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 한 1만 세대의 아파트가 이 먹자상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 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어떤 그 1층의 어떤 커피숍 또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들도 보시게 되면 이 김포 골든밸리라든가 이 양천 산업단지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풍부하죠. 그래서 본 물건도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 수요층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잡하게 이제 그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인천 2호선 연장이 이제 그 양천역 또 구례 쪽 요 라인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어떤 철도를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GTX 본 물건 같은 경우는 GTX D 노선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5호선 연장 사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9호선 라인도 물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재거리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하철과 도로교통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영종도의 복합 클러스터가 현재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송도 또 인천공항 또 영종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되는 것이 어디 쪽으로 올라가느냐 바로 이 김포 쪽으로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쪽 라인이 제2외곽순환도로 이렇게 해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현재 지금 개통이 됐고 이게 지금 2028년도면 동그랗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 진행 사업이 이 김포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재를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의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김포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주택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대구대 뭐 이시티 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호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포시 마산동 상가주택, 이제 김포시 마산동에 대한 위치 그리고 호재 다 익히 들으셨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기? 네, 본 물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약 상가주택입니다. 대지평수가 거의 한 100평 정도가 되고요. 또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방 구조 자체가 3룸과 2룸 또 1.5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좀 다양하게 좀 맞춰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뭐 예상 임대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예상 임대가 현재 나오는 수준입니다. 현재 전세와 보증금을 합쳐서 약 한 5억 1천만 원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월세가 약 한 845만 원. 이게 이제 관리비 포함입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845만 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약 한 9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이제 덜 받고 실투자금을 좀 약간 높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약 한 8억 9천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상가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죠.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서하남 IC와 인접해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외곽지역으로의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마천동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본 현장의 인근으로 마천중앙시장, 주민센터, 대형 마트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여 마천 뉴타운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인근의 위례 신도시와 교산 신도시에 이미 조성된 다양한 인프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천동 일대의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도 현장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마천 5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래 트램선이 2025년 개통 예정인데요. 마천역부터 복정역, 남위례역을 잇는 5.4km 총 12개 정거장을 지상 트램으로 연결해 마천동의 주거 여건을 한층 더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호재, 바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소식인데요. 2024년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이동이 한층 더 편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주택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앞으로에도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 마천 5구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는 5호선 마천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59.5평방미터, 이 대지 면적은 약 한 11평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방 3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3개에 어떻게 보면 주방과 이 거실이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8억 5천만 원이 가능한데 이거 마천 5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 실거주의 조건이 붙는다. 이게 좀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은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마천 5구역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이 상당히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만 조합원의 어떤 자격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본 물건의 외관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예쁘게 좀 지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 이 또 하나는 안에 이제 내부 시설을 보게 되면 뭐랄까요, 그 뭐 택배함이라든가 뭐 CCTV라든가 또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방 내부 구조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 또 거실과 주방으로 좀 되어져 있고, 또 이제 거실과 주방이 좀 약간 분리가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부부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중국 나 있고요. 3룸에 화장실 2개 갖추고 있는 널찍한 곳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주변 자세히 뜯어볼게요.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5호선 이 마천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강남 4구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앞으로에 대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게 되면 이제 3호선 라인이죠. 오금역 라인이 3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데 이 마천역과는 약간 세정거장 앞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이 마천역과는 또 위례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천역 쪽 주변 지역에 상당히 개발 압력이 심하면서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긴 또 송파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 또한 상당히 좀 우수한데요. 바로 옆에 뭐 천마산이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는 먹자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좀 가락시장이라든가 대형 마트 또 대형 병원이 위치해 있어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 지역이 좀 과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밑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또 위쪽이 또 교산 신도시예요. 이 교산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로와 교통을 이 마천을 계속적으로 거쳐가서 교산에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여, 마천, 여기 뉴타운 지역들이 상당히 좀 수혜 지역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 계획 후보지로 좀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여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천 5구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위례 트램선입니다. 이 위례 트램선이 2025년도 이제 그 개통이 되는데, 위례 트램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또 마천역과 또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호재거리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서울 세정관 고속도로도 2024년도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이만큼 마천역 쪽 주변 지역이 왜 계속적으로 마천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많은 호재거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치가 많아서 앞으로도 그런 기대치에 대한 충분한 호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8억 5천만 원 선입니다. 3룸 치고 이 마천역 쪽 주변 지역, 마천동 쪽에 마천 5구역지에 8억 5천 정도면 상당히 좀 싼 가격에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임대가를 3억으로 좀 정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를 하시고 추후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상 임대가 이런 거 좀 다 지워버리시고 예상 매매가로 아마 내가 한번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얻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과섭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칩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죠.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that the September grass, your head resting on my chest. Wish I could go back to that day. So cold.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